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산네스간의 보스텟 알파카 실로 마이 페이보리팅스 니트웨어의 가디건 넘버 9을 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점심시간에 회사 옥상에 앉아서 스와치를 뜨고 있는데요. 보통 실을 사면 몇 미리 바늘로 뜨면 좋은지 추천하는 바늘이 나와 있죠. 하지만 추천하는 바늘과 내 손땀이 일치하는지는 직접 떠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와치를 떠보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뜨려는 도안과 편물의 느낌이 잘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스와치를 뜨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스와치를 뜨던 때는 가을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왔던 간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감자칩과 커피 캡슐을 간식으로 챙겨왔는데요. 일본 가면 이런 커피 캡슐 많이 사오시잖아요. 다른 작업 없이 뜯어서 바로 먹으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맛이 아주 써요. 저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조금 있는 아몬드 우유에 타서 먹곤 했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좀 덜 쓰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럼 먼저 보스텟 알파카 실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보스텟 알파카는 산네스간의 실이에요. 베를린 스카프 도안에 사용되어서 요즘 아주 핫한 실이죠. 저는 보스텟 알파카가 이렇게까지 핫한 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2년 반 전에 선구안을 가지고 미리 샀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2022년 가을에 이 실이 처음 출시가 되었는지 산네스간에서 홍보를 아주 많이 했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굵은 실을 잘 쓰지 않는 제 눈에도 예뻐 보여서 TTT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스웨터를 뜨려고 했는데요. 막상 뜨려고 하니까 마음에 드는 도안이 없어서 2년 동안 묵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왜 2년 전에 실을 샀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산 장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실이 한 불당 지금보다 한화로 1,000원 정도 저렴했고요. 제가 구입한 색상은 6032 수국 색상인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단종이 되었습니다. 미리 산 덕분에 단종되기 전에 구입을 하게 되었죠. 물론 이 색상이 인기가 없어서 단종이 된 거라면 장점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름처럼 예쁜 수국색이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단종되기 전에 수입한 일부의 실이 남았는지 이 색상을 판매하는 곳이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스텟 알파카의 성분은 이름처럼 알파카가 96%이고 나일론이 4%예요. 50g에 110m가 감겨 있고요. 권장 바늘은 5에서 7mm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실을 아주 다양한 바늘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몇 미리 바늘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실이 헤어감이 아주 풍성하다 보니까 몇 미리로 떠도 괜찮아서 그렇게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한 겹을 5mm로 떴고 고무단은 4mm를 사용했는데 스와치를 떠보았을 때 느낌이 좋아서 이대로 계속해서 뜨기로 했습니다. 실을 사용해본 후기를 보면 털 날림이 적다라는 말이 꼭 나오던데요. 헤어가 아주 풍성한 실임을 고려해봤을 때 확실히 털 날림이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렇다고 털 날림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털 날림이 존재하지만 적은 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모헤어보다 확실히 적고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모헤어를 통틀어 봤을 때 털 날림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베를린 스카프 같은 목도리를 뜨기에도 좋은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털날림이 있는 실들은 코트 위에 둘렀을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보스텟 알파카는 털날림이 조금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난리가 적게 날 수 있어서 스카프로 뜨기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잡고 있었던 거 궁금하게 들고 연말보다 현이가 손이 많이 세는데 익숙해졌나? 다음으로 도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앞에서 아주 기본적인 스웨터를 뜨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 자체가 헤어감이 워낙 풍성해서 무늬가 있는 도안보다는 실의 헤어감을 돋보이게 해줄 심플한 도안이 어울리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레글런 형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드롭 숄더 형태의 도안을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떴던 도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도 심플한 도안을 찾으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뜨지 못하고 실을 묵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 봄에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의 가디건 넘버 9이 출시된 걸 보고 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플하지만 기본적인 드롭 숄더 스타일과는 차별성이 있었고 원작이 벌키한 실을 사용해서 게이지도 비슷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꼭 떠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다행히 마음 먹은 대로 실천을 했네요. 그리고 그걸 잃는 거야. 누가 들어도 찾는 거야. 안 그랬으면 나도 화냈지. 그러니까 사랑이가 좀 억지스럽게 그렇게 말하니까 좀 쉬지 말았어야지. 오빠 괜히 말아가지고 막 이런.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의 도안을 꽤 많이 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호하는 심플한 도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뜨개계에서는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 정도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의 도안은 대부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의 도안 스타일을 선호하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미리 말해주면 좋았을 내용이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 저의 의식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가디건 넘버 9은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의 도안 중에서도 정말 간단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떴습니다. 실을 많이 끊어가면서 떠야 하기는 하지만 어떤 순서로 뜨는지 미리 도안을 한번 읽고 머릿속에 그려두면 아주 쉽게 따라가면서 뜰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굵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뚝딱 완성도 가능하답니다. 이제 바디 고무단을 뜨고 있습니다. 고무단은 4mm 바늘을 사용했고요. 전체적인 길이는 저의 작은 키를 고려해서 원작보다 짧게 떴습니다. 헤어감이 풍성한 실이라서 옷이 아주 가벼운데요. 굵은 바늘을 사용하는 배색 스웨터를 뜰 때 이 실을 사용하면 편물도 가볍게 나오고 색감도 예뻐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무단 마무리는 처음에는 돗바늘 마무리를 시도했는데요. 실이 너무 엉켜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코를 2번씩 떠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헤어감이 풍성한 실은 마무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돗바늘 마무리를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동생도 모헤어로 가디건 넘버 9을 떴는데 돗바늘 마무리를 해줬더라고요. 저는 다시 떠도 돗바늘 마무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디 고무단도 다 떴고 소매 양쪽도 모두 떴습니다. 심지어 버튼밴드도 다 떴는데요. 이렇게 뜨는 동안 영상을 하나도 안 남겼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한창 일이 바쁠 때라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굵은 실과 바늘로 뜨는 도안이라서 술술 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늬도 없으니까 정말 쉽게 완성이 되었을 것 같죠? 하지만 모든 뜨개가 그러하듯 고비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뜰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지금 뜨고 있는 넥밴드였어요. 원작의 넥밴드를 자세히 보시면 완성도를 높여줄 것 같은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뜨기 전에
제가 보스텟 알파카 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헤어감이 풍성하고 이 부분을 뜰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생해서 떠봤자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가디건 넘버 9을 완성한 동생에게 이 부분 스킵할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떠야 완성도가 올라가니까 꼭 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 헤어감이 많지 않은 실이었다면 괜찮겠지만 보스텟 알파카는 헤어감이 워낙 풍성해서 이 부분을 뜰 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떠봤을 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헤어감이 너무 풍성해서 손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메인 바늘이 5mm인데 이 부분은 3mm로 뜨라고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낮추는 건 좀 불안해서 3.5mm로 타협을 보고 떴습니다. 동생도 바늘 사이즈를 그렇게까지 많이 줄이진 않았는데 괜찮았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해본 건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위에 넥밴드를 올리는 고무단까지 그냥 쭉 같은 바늘로 떠주었는데요. 동생도 괜찮았다고 하고 저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본인의 게이지에 잘 맞춰서 바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찮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추만 달면 되는데요. 단추를 다는 건 정말 귀찮기도 하지만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단추를 다 꺼내 왔는데요. 단추 후보들 한번 보시겠어요? 1번 후보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모양이라서 탈락입니다. 2번 후보는 무난하게 어울리긴 하지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요. 3번 후보도 무난해 보이지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4번 후보는 예상대로 싫어요. 저는 투명 단추는 강력하게 불호입니다. 탈락! 5번 후보는 구멍이 4개가 아니라 2개였다면 좋았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마음에 쏙 드는 단추가 없어서 단추 판매 사이트들을 찾아봤는데요. 결국 마음에 쏙 드는 건 찾지 못해서 동생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준 5번 후보 나무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보스텟 알파카 실이 두껍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의 얇은 실로 단추를 달아주었어요. 비슷한 색깔의 실을 사용해 주니까 한층 더 가디건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죠? 평소에 붓글르렌 라벨을 뜨개 옷에 달아주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것도 앞쪽에 아주 잘 보이게요. 그런데 이번에 뜬 가디건 넘버 9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달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보스텟 알파카가 붓글르렌의 실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일단 왼쪽 가슴팍에 단다는 게 실수로 오른쪽에 달아버려서 방향이 틀렸어요. 그리고 보기에는 괜찮은 것도 같았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라벨의 크기가 좀 더 컸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떼주었습니다. 하얀 눈과 잘 어울리는 플러피한 느낌의 가디건 넘버 9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사이즈 1로 떴고요. 가슴 단면은 48cm, 길이는 47cm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뜬 옷 중에는 가장 실패를 적게 하고 또 가장 순탄하게 뜬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텟 알파카 6볼로 완성이 되어서
옷 무게도 300g밖에 안 되고요. 정말 가볍습니다. 홋카이도 여행을 갔을 때도 가볍고 따뜻한 데다 예쁘기까지 해서 잘 입고 다녔습니다. 또 실 한 볼이 남아서 숏 비닐을 떠보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쓰기는 좀 애매해서 요즘에 러닝할 때 한 번씩 쓰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4년에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연말에 큰 사고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즐겁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마음이 많이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